여기는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과연 끝까지 함께 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때마다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좋은 사람이라 여기고 잘해주면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충격은 생각보다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조금만 더 일찍 알아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관계를 끊는 일을 차갑고 냉정한 선택이며 손절은 인정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람을 겪어온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더 깊은 후회로 남는 것은 관계를 끊은 일이 아니라 끊지 못하고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리한 인연보다 정리하지 못한 인연이 훨씬 더 오래 마음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때 관계를 정리했더라면 잠시의 서운함과 오해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리하지 못해서 쌓인 감정의 피로는 몇 년씩, 때로는 10년 넘게 삶을 괴롭힙니다. 손절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비슷한 이유로 참고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설득하고 결국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돌아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손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후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선택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비슷한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황금순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여행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정작 자신의 근황은 거의 나누지 못한 채 헤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기보다는 허전했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랑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야기가 많은 사람일 뿐. 그래서 그녀는 그날의 불편함을 혼자서 예민함이라는 말로 조용히 덮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불편했던 건 내가 유난스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아닌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쁜 의도가 없다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자책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불편함을 또다시 자신에게 돌리곤 합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 한쪽의 이야기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관계, 한쪽의 감정만 배려받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이 심해집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도 아닙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과 같다. 그때 금순 씨가 자신의 감정을 믿고 친구와의 만남 횟수를 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지 않더라도 횟수를 조절하며 지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에서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금순 씨는 스스로를 예민하다고 여기며 그 마음을 눌러두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감정은 예민함이 아니라 관계를 잠시 돌아보며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를 일찍 알아챘다면 후회는 훨씬 작았을 것입니다. 60대 후반의 이진성 씨는 오랜 지인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고 했고, 다음에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그 다음에는 병원비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매번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때 돌려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독촉하면 사정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그러면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인이 또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이번만 도와주면 다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성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또 돈을 내주었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연락은 뜸해졌으며 결국 그 지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잃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시간, 기다렸던 감정, 속았다는 배신감까지 모두 상처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마음을 다잡게 될까요? 상대방을 꼭 믿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동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는 안도, 이 관계에 쏟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머물게 됩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광기의 정이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말 뒤에는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는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진성 씨가 처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선을 그었다면 어땠을까요? 관계가 서먹해졌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섭섭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반복된 실망과 배신감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는 말은 자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뤄진 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60대 중반의 김화순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과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키웠고 집안 경조사도 함께 했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인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부탁은 많아졌으며 정작 이쪽에 일이 생기면 바빠서 못 간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순 씨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정 때문에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받는 기분이 들었고 거절하면 서운해하는 표정을 보게 되었으며 그런 상대방의 반응이 부담스러워 결국 들어주곤 했습니다. 정은 점점 의무로 바뀌었고 의무는 점점 짐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지인이 먼저 연락을 끊은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만남을 피하게 되었고 전화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결국 인사도 나누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 때문에 버틴 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관계에서 정과 경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정은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지만 경계가 없는 정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따뜻함을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경계 없이 정만 강조되는 관계는 한쪽이 소진되고 다른 쪽은 의존하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죄책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을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선을 그으면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으며 관계를 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정말 냉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을 긋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냉정한 일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사라진 관계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는 것, 속으로는 피하고 싶으면서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에서 나온다. 화순 씨가 조금 더 일찍 자신의 경계를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은 관계 속에서 서로 부담 없는 거리로 가끔 안부를 나누는 사이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 때문에 참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정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지만 정만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정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경계가 있어야 하고 솔직한 대화가 있어야 하며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 때문에 선을 긋지 못한 것은 상대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대화를 피한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조기찬 씨는 형제 간의 갈등으로 수십 년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동생은 늘 기찬 씨에게 의존했고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며 자신의 실패를 기찬 씨 탓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기찬 씨는 형으로서 책임감을 느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더욱 참았으며 가족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관계가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동생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고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가족 모임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동생 문제로 아내와 다투기도 했고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으며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동생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기찬 씨는 한 사람과의 관계가 삶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 때문에 다른 가족 관계도 어색해졌고 친구들을 만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며 혼자 있을 때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 관계의 무게가 삶 전체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확산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한 영역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특정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관계와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관계 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느라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피하느라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줄어들며 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 혼자만의 시간도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끊지 못한 관계는 계속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며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되며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한 관계에 지나치게 많은 주의를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다른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족과의 평화로운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자기 자신과의 고요한 순간들이 모두 그 한 관계의 그림자 아래 가려집니다. 그때 기찬 씨가 동생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다면 형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적절한 거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삶을 소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면 그 한 사람과의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선자 씨는 결국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년이 걸렸고 결정을 내린 뒤에도 죄책감이 들었으며 한동안은 그 선택이 옳았는지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 늦게 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두근거리지 않았고 약속이 없는 주말이 편안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제야 선자 씨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 관계에 쏟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끊고 난 뒤의 안도감이 아니라 끊기 전까지 견딘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긴장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고, 마음은 경계하는 패턴이 굳어져 있었으며, 감정은 쉽게 지치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만성 스트레스의 신체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이 일상이 되고 불안이 기본 상태가 되며 피로가 만성화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이 사라진 뒤에도 그 상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결정을 너무 오래 미루기 때문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일찍 알아차리고 보통 사람은 문제가 커진 뒤에 알아차리며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알아차린다. 선자 씨가 불편함을 느낀 초기에 친구와 솔직하게 대화했다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끊고 나니 이미 너무 지쳐 있었다는 것은 슬픈 깨달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을 너무 늦게 했다는 후회가 남습니다. 60대 중반의 안성기 씨는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자녀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고 매번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으며 도와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성기 씨는 속상했지만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철이 들 거라고, 조금 더 성숙해지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의존했고 책임지지 않았으며 부모의 도움을 당연시했습니다. 성기 씨는 실망했지만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려운 경험을 겪고 나면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기 씨의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편했고 책임지지 않아도 누군가 해결해 주었으며 변화 없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건화된 의존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의존하면 도움을 받고 요구하면 들어주고 무책임해도 누군가 수습해주면 그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가장 큰 동기가 현재 상태의 불편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굳이 변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충분히 괜찮다면 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바뀌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며 거절이나 거리두기 같은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해결책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가장 헛된 노력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의 반응뿐이다. 상대방이 바뀌길 기다리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반면 내 태도를 바꾸고 내 반응을 조정하고 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기 씨가 자녀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고 경제적 도움을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자립을 요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녀는 불편했겠지만 그 불편함이 변화의 동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길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변화는 내가 먼저 시작해야 하고 내 태도가 바뀌어야 상대방도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70대 초반의 김순희 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 자녀들의 무관심, 남편의 무신경함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며느리와 솔직하게 대화해보라고, 자녀들에게 속마음을 표현해보라고,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관계가 나빠질까봐,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순희 씨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고 하소연만 계속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씩 순희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듣는 것은 같은 불평이었고 조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화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위로받기 위해 만났지만 친구들은 점점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하소연하면서도 해결책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고정시키고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합니다. 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소연만 반복할까요? 그것은 하소연이 행동보다 쉽기 때문입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소감을 주지만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선택하고 그것을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지치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불평은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얻기 위한 변명이다. 하소연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희 씨가 하소연 대신 며느리와 불편하더라도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며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했다면 관계가 조금씩 달라졌을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균형이 잡혔을 것이고 자신도 피해자가 아닌 주체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소연만 반복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진정한 위로는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이어져야 하고 대화는 하소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이규태 씨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했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고 남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았고 만나고 싶지 않아도 나갔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빠졌고 집에 돌아오면 며칠씩 기운이 없었으며
다음 만남이 두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연은 귀한 것이고 남은 시간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군가와라도 만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규태 씨는 나이를 핑계로 자신을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도 스스로 정한 한계였고 남은 인연을 모두 지켜야 한다는 것도 불필요한 의무였으며 혼자 있으면 외로울 거라는 것도 근거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제한적 신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너무 늦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와 같은 생각은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 관계 형성 능력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원하는 관계가 명확해지며 불필요한 인연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는 것이 불안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며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제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진정으로 편한 사람들과만 지낼 수 있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지혜의 기회이지 제한의 이유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많은 관계보다 좋은 관계가 중요하고 바쁜 일정보다 평화로운 시간이 소중하며 타인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규태 씨가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다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나이는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의 축적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위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손절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된 후회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정이 있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전화만 받아도 긴장되는 사람, 생각만 해도 피곤해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삶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조용함이 찾아오고 그 조용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손절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는 그때 끊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길 기다리는 것은 헛된 기대입니다. 하소연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행동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스스로를 막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변화를 회피하려는 방법이었고 그 회피는 결국 더 큰 후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않고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봅니다. 손절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많은 관계보다 좋은 관계가 중요하고 오래된 인연보다 편안한 인연이 소중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만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할 수 있습니다. 손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생긴 공간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채워질 수도 있으며,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것에 대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을 계속 견디는 것과 용기를 내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분명합니다. 손절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끊었어야 했다는 후회보다 지금이라도 나를 지키는 선택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기억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둘러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조금 더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